네, 다음으로 이 시각 월가 종목별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젠트람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투자 감각 갖추신 분이죠.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우선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이슈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셧다운 우려가 큽니다. 대규모 해고가 단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뭐 매년 반복되다시피 한 이슈인데요. 요번에 이제 조금 다른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뭐 그 스탠스를 보면은 이 셧다운이 만약 셧다운을 이용해서 이제 그 대규모의 공무원들 해고를 연방 공무원 해고를 단행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일자리를 볼모로 삼아서 민주당을 좀 압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성향을 보면은 이것이 단순히 뭐 압박용이 아니고 정말로 실행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사실 계속해서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그러니까 집권 이후에 뭐 초기부터 해가지고 이런 거 구조조정, 인력 감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떤 그 추진 의사를 밝혀왔고 실제적으로 좀 그렇게 또 해왔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또 이것이 하나의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단순히 이게 뭐 이런 그 지역적인 부분이 아니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미국 고용 시장이 굉장히 조금 침체에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쪽에서의 어떤 또 상징적인 의미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고용 시장이 어려운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어떤 그 연방 공무원들의 해고가 대량으로 나타났을 경우에 이것이 경제적으로 미치는 파장이랄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좀 이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뭐 그 한 7일 내지 10일짜리 단기 예산안이라든가 이런 대안들을 지금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매년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고 왔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번에는 조금은 서로 간의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지금은 좀 제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역사적으로 셧다운 자체가 주가에 뭐 증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적은 없습니다만 트럼프가 실제로 단행하게 됐을 때 고용 시장의 불안정성에 좀 기름을 끼얹을 수 있다. 한번 지켜봐야 할 문제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별 움직임 좀 확인해 볼게요. 지금 시총 상위주들 중에 저희가 엔비디아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1.36% 오르고 있는데 이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사실 이제 엔비디아가 굉장히 저는 조금 좀 뭐 쉬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견조합니다. 최근에 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은 있지만은 최근에 뭐 이제 오라클과의 관계라든가 그리고 이제 또 뭐 코웨이브라든가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클라우드 업체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들하고의 계속된 연합이라든가 협업이라든가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계속해서 연관이 지어지면서 주가의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결국은 지금 계속해서 빅테크들의 주가를 이끄는 것이 AI 투자고 이 AI에 대한 성장성이 거품론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계속해서 어떤 시장의 그 상승의 증거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결국 뭐 이렇게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은 여전히 미국 시장에서 증시에서 빅테크들의 어떤 영향력이 뭐 이어질 수밖에 없다.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론이라든가 AMD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시장을 이끄는 종목들이 빅테크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결국 이러한 흐름들이 당분간은 계속해서 시장의 주류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사실 좀 시장이 약간씩 조정을 받을 때도 뭔가 M7 기업들 중에서 늘 견조하게 그렇죠. 좀 흐름을 잘 가져가고 있었어요. 예. 근데 오늘도 역시나 상승폭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고 네. 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오히려 급등이 안 나오고 이렇게 네. 견조한 흐름을 이어간다는 게 저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히려 되면 긍정적이죠. 네, 상대적으로 이제 뭔가 주가의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면서 굉장히 좀 우상향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큰 폭의 조정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가 다시금 어떻게 보면은 그 우상향의 그 방향성을 좀 잡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엔비디아 하면 또 묶어서 함께 갈 수 있는 종목들 중 하나가 코어 위브인데요. 네. 코어 위브의 흐름이 사실 프리마켓에서부터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도 13% 넘게 오르고 있거든요. 예. 제가 좀 체크를 했던 내용을 보자면 메타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42억 달러 규모고요. 메타는 좀 빠지고 있는데 코어 위브는 강합니다. 코어위브의 아웃퍼폼 투자 의견까지 함께 제시됐는데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사실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하신 서학개미 그 투자분들께서 그 굉장히 또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코어위브죠.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그 코어위브라는 회사는 데이터 센터 전문 업체예요. 이게 최근에 보면은 엔비디아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돈독하지만은 오픈 AI하고 224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용량 구매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이 규모의 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코어위브가 기존에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한 71% 정도 됐었는데 점점 이제 코어위브가 최근에 보면은 그 이런 매출처의 다각화를 그 시도를 하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이제 첨단 AI 그 칩이 탑재된 이러한 그 데이터 센터를 임대 제공하고 있는데 첨단 AI 칩이라는 것이 엔비디아의 칩을 얘기할 것이고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하고의 관계 이것을 탑재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이제 오픈 AI라든가 이런 데다 임대를 해주는 이런 어떤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AI 시장의 성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러한 어떤 관계를 가진 회사고 주가적인 흐름을 보시면 이게 역시 이제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 6월에 한 차례 고점을 경신을 했다가 거기서 조정을 좀 오래 받았죠. 한 3개월 정도의 조정을 받고 최근에 다시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 기술적으로만 보면은 8월 달에 이룩했던 전고점을 좀 돌파를 해야 되는 모양이 나오는 거고요. 오늘 이제 그 부근, 지금 이제 그 부근에 이제 근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중요한 것은, 이 8월 달에 단기 고점을 좀 넘어서야지만이 6월 달에 최고가를 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좀 치우쳤던 그런 매출의 다각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된다면은 역시 이제 코어위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코어위브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테슬라도 좀 눈에 띕니다. 최근에는 그래도 좀 올라줬었는데 오늘도 시장에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 밀리는 건 또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 고점에서 조금 뭐랄까 횡보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한 차례 주가를 한 350달러 수준에서 지금 한 450달러, 400달러를 넘어서는 450달러 부근까지 주가를 올려놓은 다음에 여기서 일단 추가 상승을 지금 뭔가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지금 테슬라는 지금 계속해서 뭔가 모멘텀들, 이게 재료들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주가를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은 좀 약간 부재한 상황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들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새로운 것이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테슬라가 주가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좀 드라마틱한 거. 예를 들면 뭐 그 전기차 판매량이 굉장히 뭐 늘어난다든가 아직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최근에는 테슬라 같은 경우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뭐 로봇과 관련된 얘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런 그 모멘텀들을 조금 지금은 기대해 봐야 되는 자리. 만약에 그런 모멘텀들이 안 나오면서 조금 주가가 여기서 지지부진하다? 그럼 오히려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자리가 딱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일단 여기서는 조금 만약에 여기서 신규 투자를 뭐 고민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네. 저는 일단 지금은 약간 지금의 자리에선 관망이에요. 예, 그러니까 좀 애매한 자리예요. 차라리 주가가 올라간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네.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은 저는 관망적인 그런 시각 하에서 좀 대응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아직까지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 테슬라는 일단은 지켜보는 게 좋겠다 의견 함께 주셨습니다. 또 특징적인 게 좀 앞서서 유가의 하락을 제가 좀 짚어봤습니다만
유가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내리고 있고요. 또 특히나 엑스모빌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감원에 관한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내용일까요? 사실 이제 최근에 엑슨모빌은 오히려 주가가 꽤 올랐어요. 9월 26일 날에 이제 118달러를 넘어서면서 뭐 고점을 한번 기록을 하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엑슨모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뭐 2,000명 구조정을 단행한다 그러는데 2,000명이라는 부분이 글로벌 그 전체적인 그 인력 구조를 봤을 때 한 3에서 4% 정도 해당이 돼요. 그만큼 이제 뭔가 대규모의 구조정, 비용의 축소 이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춘 그런 어떤 그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엑슨모빌이 그런 부분들로 해서 주가가 뭐 조정을 좀 이제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최근에 엑슨모빌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견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지금은 오히려 조금 이제 그 일단 한 차례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지금 약간 조정의 형태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 나쁘진 않아 엑슨모빌은. 무슨 얘기냐면은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박스권의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놓고면은 뭐 엑슨모빌은 지금 자리가 이렇게 뭐 부정적인 자리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감원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가 되고 한다면은 뭐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조금은 이제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엑슨모빌 다뤄봤고요.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5%가량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에서도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뭐 CEO 교체 이야기도 나오고요.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대표님? 사실 이제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뭔가 그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이 조금은 부족한가요? 지금 단기적으로 좀 부족한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이 다운로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그 성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뭔가 추가적인 동력, 그러니까 주가가 올해 4월부터 올해 한 6월 정도까지 거의 한 50% 정도의 상승을 보였었고 거기서부터 일단은 조금 주가는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박스권의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한 3개월 정도 이어지고 있고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어떤 뭔가 주가의 그 끌어올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좀 부재하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그 부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겠고요. 최근에 보더라도 굉장히 한 2달 동안은 좁은 박스권이에요. 한 650불 정도에서 한 750불 레벨, 한 100불 정도, 100달러 정도의 그 어떤 그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이제 하락을 하고 다시 이제 박스권의 하단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단을 못 뚫으면 다시 하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 박스권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조금은 뭐 보수적인 그런 전략, 박스권 정도의 매매 정도의 어떤 국한시키는 그런 지금은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박스권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자 해주셨고요. 또 골드만삭스가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했다는 점까지 제가 또 같이 짚어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볼게요. 이건 또 이제 장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에코스타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은 상승폭이 약간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이 종목은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사실 프리마켓에서 7%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에코스타가 이제 그 버라이즌에다가 그 5G 통신망 핵심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AWS3 그 대역 주파수 라이선스 매각을 사실은 이제 논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프리마켓에서 한 7% 이상 급등을 했는데 결국 이제 이번에 이제 매각을 논의 중인 라이선스의 장부 가치가 98억 달러예요. 상당히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뭐 현금의 어떤 현금이 많이 이제 좀 창출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호재로 좀 작용하는 측면이 있겠고요. 코스타 자체는 주가가 지금 단계 급등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8월 이후에 주가가 급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쉬어가야 되는 구간이에요. 사실 급등 이후에 지금은 뭐
어떤 그 차익 매물의 소화라든가 숨고르기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오늘은 이제 그런 재료 가지고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자리에선 저는 조금은 보수적인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가가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 거의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대응이 지금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스타에 대한 보수적인 의견까지 좀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럼 오늘 가져오신 종목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저희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리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 모아가는 종목 포트폴리오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자, 코스트코 홀세일 제시를 해주셨고요. 네. 네, 주 2회 5년 주기 그리고 아이온큐 주 1회 3년 주기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AS 어떤 종목 해볼까요? 네, 코스트코 홀세일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자, 실적은 잘 나왔어요. 분기 실적 예상치를 상회했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뭐 이 회원의 그 증가 속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시장에서의 어떤 기대를 이상의 어떤 성장세를 보였고 실적도 이제 뭐 그 주당 순이익이라든가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오히려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세론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그러니까 뭔가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어느 정도 이 코스트코 세일의 지금 성장, 그러니까 실적의 성장은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다만 이것이 이제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로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세론 물량이 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코스트코 세일은 보시다시피 이건 약간 좀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종목이라고 그쵸, 생각을 그쵸. 하시고 네. 오히려 이렇게 좀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또 이제 좋은 저점에서의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트코 모아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종목도 살펴봐야겠죠. 모아가는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대표님? 예. 굉장히 좀 낯설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네. 것 같은데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오늘은 이 유통 관련이라든가 뭔가 이런 쪽의 주가들이 좀 빠지는데 아마존도 빠지고 있고 그 메르카도 리브레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사실 남미의 아마존이라고 우리가 하죠. 흔히 네.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아르헨티나 회사인데 본사는 우루과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자상거래라든가 핀테크라든가 또 물류라든가 디지털 광고라든가 이렇게 수익의 다각화가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작년에 이제 매출이 한 210억 달러 정도 전년 대비해서 한 38% 정도 증가를 했고 순이익이 한 19억 달러로 94%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미에서는 굉장한 지배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미 지역이 지금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되면서 핀테크 부분의 성장이 이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광범위한 사용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회사고 그래서 매수 주기는 주 1회, 목표 주기는 5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 차곡차곡 모아가는 종목으로 메르카도 리브레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단타 칠 수 있는 도전 종목 바로 체크해 볼게요.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암페놀이라는 회사인데요. 커넥터에서의 한마디로 해서 모든 종류의 커넥터를 하는 회사고 특히 최근에는 AI 데이터 센터 쪽에서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연평균 성장률이 10년 동안 11%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고 네.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서 회사의 사이즈도 굉장히 키워져 있고요. 올해 매출이 42% 증가하면서 216억 달러, EPS는 60% 성장한 3.08달러를 전망을 하는 그런 회사고요. 매수가는 지금 뭐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데 120달러 내외 정도, 그리고 목표가는 130달러, 그리고 손절가는 112달러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AI로 묶일 수 있는 좀 숨은 강자라고 할 수 그렇죠. 있을까요? AI의 숨은 강자고 네.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차트의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암페놀 도전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매수가는 120달러 내외에서 잡아서 목표가 130, 손절가는 112달러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동근 대표님과 함께 오늘의 종목픽까지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끝내기 조금 아쉬우니까 암페놀에 대한 내용 좀 모멘텀 조금만 더 짚어주세요. 살짝만. 사실 이제 뭐 네.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 회사가 AI 데이터 센터의 확장이라는 부분에서의
강력한 좀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고성능 서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커넥터라든가 케이블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제 AI 솔루션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 절반을 넘어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렇게 이제 뭔가 뭐 엔비디아가 됐건 마이크로소프트가 됐건 이런 데이터 센터의 증가에는 이 회사가 반드시 따라가는 이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 회사의 가장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 말씀하신 AI 시장의 성장을 가장 잘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